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킹받는 표정을 짓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을 썸네일로 가져왔습니다. 항상 연준에서 통화 정책 변경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금리를 도대체 언제 내릴까?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은 없을까? 금리를 지금 내리는 게 맞을까? 혹시 잘못 내리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파월 이 아저씨가 요즘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나온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증시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이 고점일지 이것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긴급하게 게시글을 통해 상황을 공유드렸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소폭이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매달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했었다면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아직은 먹고 살만한가 봐, 물건에 대한 수요가 아직 남아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니 이제는 미국 사람들 정말 힘든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물가지수 차트가 낮은 각도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경제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증시 호황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가지수가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월은 요즘 다급하게 나서서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썸네일에 나온 파월의 표정처럼 요즘 파월은 다급하게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회가 있었죠. 이때 이후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이후부터 파월이 금리 인하를 말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은 2022년 이후 바이든을 만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무언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토론회 이후부터 파월이 금리 인하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채금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쪽은 2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즘 흐름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중순, 6월 중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죠. 6월 중순에는 두 금리의 차이가 0.5% 수준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0.28%로 급속도로 축소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다음 날에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의 물가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원재료를 구해올 때의 물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파월의 발언 때문에 그런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5분봉 차트입니다. 최근 두 개의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국채금리는 하락해 버렸고요. 그렇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발표되자마자 높은 물가로 인하여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위로 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울퉁불퉁한 과정일 뿐이야. 파월령을 믿고 가자. 파월이 금리 내린다고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 의미 있는 경제지표가 추가로 나왔죠.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비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곤 하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이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2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발표된 이후 한 번 더 추가해서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또 다시 김칫국 드링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네요.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와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를 한꺼번에 그린 것입니다. 위쪽이 나스닥 지수이고요. 아래쪽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참고로 모두 일봉 차트입니다. 이 둘의 격차는 최근에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꽤 축소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주춤거리고 있고요. 러셀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질 테니 이들에게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하여 그동안 나스닥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으니 순환매 관점에서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고 러셀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5월달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서로 비교한 것인데요. 이것을 1월달부터 기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 20% 이상 올라왔었는데요. 최근에 이틀을 제외하면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틀간만 딱 오른 것입니다. 러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이 둘은 서로 키 맞추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기술주들이 성장하고 있는 한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눈치 보기는 조금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7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증시는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전히 재무부는 꽤 많은 현금을 들고 있어요. 아직 이 돈을 시장에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 TGA가 감소하게 되는 순간 이때는 재무부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 연준에서는 쓸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지금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 이러한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